안녕하십니까. 남성의용 원장 전문의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여유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신경 손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감각이 좀 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6개월 이내는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상처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드름이 나서 짠 자리도 상처가 있었던 부분은 딱딱해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섬유화된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이내는 다 부드러운 원래 조직 상태로 돌아가니까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수술 시간은 여유증이 지방 흡입을 많이 해야 될 정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유선 조직 주변에만 지방이 좀 있는 경우 적당한 지방 흡입과 유선 제거를 하는 경우는 한 2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난 그런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에 머무르는 거는 납병동 입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런 기준 때문에 6시간 이상 체류를 해야 보험 심사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6시간 정도 체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험 상관없는 분들은 한 2시간, 3시간 안에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머리 감는 거는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샤워는 가슴 부분에 물을 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부분 가슴 밑으로 배 밑으로 씻고, 그 다음에 목 밑에서 배꼽 있는 그 중간에 가슴 포함한 부분은 물수건으로 닦는 식으로 씻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후에는 통샤워 다 가능합니다. 압박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시간이 오래 입기 싫어하는 걸 알겠지만, 저는 아주 여유증이 심했던 분 같은 경우는 가슴이 또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대 6개월 정도를 입으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가슴이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만약 가슴이 처지면 그건 성형수술로 피부를 잘라내고 이런 수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압박복을 불편하더라도 6개월 착용을 열심히 하라고 저는 권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한 1개월 이내에 압박복 제거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지혈이라든지 붓기를 감소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피부가 늘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는 건데, 오래 입으면은 피부가 늘어지는 건 확실히 방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유선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병원 같은 경우 유륜에다가 절개를 하는 방식을 하는데, 보통 1.5cm 정도 절개를 해서 유선 제거 및 지방 흡입을 통해서 여유증 수술을 합니다. 흉 자체가 굉장히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할 때 쓰는 실을 사용해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이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물론 켈로이드 체질을 가진 분들, 흉이 점점 자라거나 이렇게 두터워지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 같은 경우에는 흉이 커질 수 있지만, 그거는 켈로이드 체질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합살을 제거한 이후에 켈로이드를 방지하는 패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흉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상담을 해야 되지만,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흉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봉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성형외과에서 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이 하기 때문에 흉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방을 흡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방을 흡입을 하지만 지방 흡입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지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 3개월 후에 그 지방세포가 죽으면서 거기가 더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간혹 그런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1년 동안에 수백 건에서 1000건 넘게 수술을 하지만 1명 정도 재수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그 이상은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수술한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그 유선 제거하는 게 조금 부족하게 돼가지고 다시 병원에 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환자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지만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깔끔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 재수술하는 경우는 쉽지도 않고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선이라는 게 젖을 분비하는 가느다란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두를 향해서 전부 집중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남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젖을 만들지 않지만 그게 흔적기관처럼 그 유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선이 발달한 경우에는 그 유선이 모이는 바로 그 유두 밑에 부분에 아주 딱딱한 형태의 그런 유선이 밀집된 부분을 보통 우리가 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95% 이상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제거하면은 유선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데 유선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그쪽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유선이 있었던 부분이 함몰이 된다든지 그럴 위험이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 그 안에 지방 재배치를 해서 유선 함몰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되게 그걸 2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재배치 같은 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을 제거하면 대부분 함몰유두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그 유선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대부분 올라오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경우는 그걸 다시 뭐 교정을 원하면 우리가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춘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변하기에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아주 심하게 점점 나쁜 쪽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의 관찰 후에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 우리가 여유증을 이제 한 가지의 형태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여유증도 사실 유선이 발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양쪽이 비대칭이 어느 정도 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수술하는 그 난이도도 다르고 수술하는 방식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많은 여유증을 수술해 본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만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고 그 면밀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안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